다음은 2019도 53464 조정반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호인 법무법인 수인, 피고 상고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원고는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인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법무법인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에 따라 조정반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법령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조정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3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3 제1항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조정반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심 역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이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세무조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조항은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의 정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정반의 형태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조정반의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위임에 따라 정확한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반의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과 해석 적용 능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정 업무에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역시 조정반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변호사도 함께 소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야 하므로 세무조정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을 일률적으로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반의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납니다. 또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무조정 업무의 정확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으로 있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법무법인의 구성이거나 소속된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 법무법인과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조정반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재영의 별개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별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하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어져 행정법규에 공백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라 조정반 지정 대상인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내지 확대 적용하여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헌법 합치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